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이소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9화 장미와 백일홍 편입니다. 어느 꽃밭에 장미와 백일홍이 나란히 피어 있었다. 백일홍은 늘 장미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장미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우신가요? 장미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되겠죠. 장미는 수줍은 듯 백일홍님은 스스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고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수명이 너무 짧아서 나는 며칠 못 가 시들어 버리는 걸요. 하지만 백일홍님은 장장 100일 동안이나 아름답게 피어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제4화 여우와 까마귀 편에서 예술가는 마땅히 일가를 이뤄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청춘수다 하면 맨발의 청춘이란 영화가 기억되고 그 영화에서 주역을 맡은 신성일이 떠오른답니다. 연극을 하려고 남산 드라마센터에 드나들다가 동문항 유치진 소장이 그 신성일의 스타성을 발견하고 충무로 영화판에 소개하여 톱스타가 되기도 했답니다. 또 우수에 찬 여인의 모습 하면 나는 당장 본격 시나리오 라이터 김지연의 각본에 의한 이마리 감독의 영화 만추에 출연했던 배우 문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는 1960년대 톱스타로 활약하다가 1971년에 한국일보 부사장 장강재와 결혼, 영화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흑가의 보스 역할 하면 장동희가 기억되고 매력적인 악역 배우 하면 현역 배우 허준호의 아버지 허장강이 떠오르고 이덕화의 아버지 이예출 또한 악역꽃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독보적인 악한의 이미지를 구축했었죠. 이를테면 그들 배우는 그러한 인물형 창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가를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하면 오페라 가수로 일가를 이룬 셈이 되고 현대무용 하면 왼발에 이사도라 덩컨을 빠뜨릴 수가 없고 뜨거운 것이 좋아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등의 영화에 출연했던 마릴린 먼로는 20세기 최고의 섹스 심볼로 자리매김되기도 했었죠. 여담이 되기도 하겠는데 1992년에 개봉된 미국의 에로틱 스릴러 영화 원초적 본능에 출연했던 여배우 샤론 스톤을 현대적 감각의 섹스 심볼로 친다면 마릴린 먼로는 아마 고전적 섹스 심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여간 예술가는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정설이며 그게 바로 일가를 이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류, 즉 두 번째 무리의 존재감이란 모창 가수의 자리매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화에서 백일홍은 이른바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운명적 한계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하자면 아마 사주팔자라는 말과 흡사할 거예요.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체는 부모와 시대와 장소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운명적 한계를 지녔다는 뜻이 될 테죠. 따라서 운명적 한계는 부득불 하늘의 뜻이려니 하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백일홍은 장장 100여일 동안 백일홍다운 자기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미는 장미답게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웠다가 때가 되면 또 시들어야 할 테고요. 네, 백일홍은 백일홍답게 장미는 장미답게 하다 보니 또 공자의 정명론과 마주치게 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정명론이란 이름값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는 당위론이 육아에서 말하는 정명론의 본질입니다. 비단 사람의 이름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거나 간에 이름이 있는 것은 마땅히 제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은 하늘값을 해야 하고 땅은 땅의 역할을 해야 하듯 사람은 응당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정명론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론이 바로 그런 뜻인데, 명분론은 또 실리론과 항상 대치되는 개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명분론과 실리론이 대치될 때 유학자들은 무조건 명분론을 우선시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실로 많았습니다. 공자의 경우에는 명분론의 얼마간의 융통성이 발휘되고 있었지만, 후세에는 그 명분론이 통치 권력과 맞물려 오로지 권위주의적 가치관으로 변모되어 많은 폐단을 낳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조선조 말기의 실학자들이 실사구시라는 실리론을 들고 나왔을 때 권력에 진 실세들은 명분론에 집착해서 사화등을 일으켜 실학자들을 모질게 박해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시간에 실학자들의 실리론까지 추구해 볼 겨를은 없겠고, 가볍게 명분론에 관한 얘기만 좀 더 전개해 보겠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좋은 정치가 어떤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논어 안현11. 거듭되는 말이지만 공자는 사회 질서의 붕괴를 가장 염려했던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임금값을 제대로 못하면 신하들이 그를 얕잡아 보거나 능멸하려 들 수도 있고, 신하가 충심으로 임금을 섬기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버린다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쉬운 일이며,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가정이 무너져서 불행한 일에 휩싸이고, 아들이 효심으로 아들 노릇을 못해내면 늙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운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론의 본질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질서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본분을 잘 지켜 자기 이름값을 하게 되면 조화로운 세상사가 영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일홍이 장비를 부러워하면 자기 이름을 잊은 결과가 되어 당사자도 불행을 자초하는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얼굴을 미스 코리아 얼굴에 견주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성형외과 수술대 눕기를 즐기다가 오히려 흉물로 변해버린 자기 얼굴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백화만발이라는 말이 있죠.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어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표현인데, 온갖 꽃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의 꽃을 피웠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우와 염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